바위를 탄 어부. 옛날 신라의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오녀라는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 연호랑은 물고기를 잡고 아내 새오녀는 비단을 짰지요. 아침에 연호랑은 그물을 들고 나가며 아내에게 인사했어요. 여보, 고기를 잡아오리다. 네, 다녀오세요. 새오녀는 마당까지 나와 연호랑을 배웅해 주었어요. 연호랑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닷가 바위에 올라서자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바위가 움직이다니? 바위는 연호랑을 태우고 먼 바다로 나아갔지요. 연호랑은 두고 온 새오녀를 걱정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호랑아, 슬퍼 마라. 바위가 너를 잘 데려다 줄 것이다. 연호랑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지요. 바위는 연호랑을 대화국이란 나라에 내려주었어요. 대화국 사람들은 연호랑을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임금으로 모셨지요. 연호랑은 임금으로 지내면서도 새오녀를 잊을 수 없었어요. 혼자 남은 새오녀는 날마다 연호랑을 기다렸어요. 여보, 어디 계세요? 새오녀는 연호랑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어요. 울다 지친 새오녀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잠들었어요. 그 바위는 연호랑을 싣고 간 것처럼 새오녀도 태우고 대화국으로 갔지요. 마침내 연호랑과 새오녀가 만났어요. 대화국 사람들은 새오녀도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 여겨서 왕비로 맞이했지요. 그런데 이 무렵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뜨지 않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신라의 임금은 몹시 걱정스러웠어요. 큰일이로다. 이 무슨 까닭인고?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해와 달의 상징인 연호랑과 새오녀가 동쪽 나라로 갔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임금은 연호랑과 새오녀를 바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연호랑과 새오녀는 신라 임금의 청을 거절했어요. 자기들을 임금으로 모시고 있는 대화국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 새오녀가 짠 명주 한 피를 주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라고 일렀어요. 신라의 임금이 그 명주를 받들어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신라에도 해와 달이 떠올랐답니다. 금이와 은이. 옛날에 금이와 은이 자매가 살았어요. 언니 금이는 비단장사 집으로 시집을 가고 동생 은이는 가난한 어부에게 시집을 갔지요. 하루는 은이가 금이를 찾아갔어요. 언니, 생선 좀 팔아줘. 저리 치워. 비린내 나는 생선을 여기까지 가지고 오면 어떡하니? 금이는 은이를 차갑게 내쫓았어요. 금이에게 쫓겨난 은이는 힘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때 생선 광주리에 있던 조기가 은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주머니, 살려주세요. 전 용왕님의 아들인데 그만 그물에 걸렸답니다. 착한 은이는 조기들을 모두 바다로 돌려보냈어요. 아주머니,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조기들이 은희에게 인사를 하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때 은희가 앉아있는 바닷가에 왕자가 나타났어요.
조금 전에 은희가 살려준 용왕님의 아들이었어요. 아주머니, 용왕님께서 뵙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왕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황금 고양이를 달라고 하세요. 은희는 왕자의 말대로 해서 황금 고양이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 고양이는 하루에 노란 콩 5알만 주세요. 왕자가 조용히 알려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가 황금 고양이에게 노란 콩 5알을 주자 조금 뒤에 황금 똥을 누웠어요. 이제 은희네는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금이가 은희에게 와서 황금 고양이를 달라고 했어요. 은희는 금이에게 꼭 하루에 노란 콩 5알만 주어야 한다고 이르며 황금 고양이를 주었지요. 금이는 알겠다고 하고 얼른 황금 고양이를 안고 달려나왔어요. 하루에 노란 콩 5알만 주라고? 흥, 누가 속을 줄 알고? 많이 먹어야 똥을 많이 누지. 금이는 황금 고양이에게 노란 콩을 잔뜩 먹였어요. 야옹아, 많이 먹고 똥을 많이 넣어야 한다. 알았지? 콩을 많이 먹은 황금 고양이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검은 똥을 싸고 죽어버렸어요. 금이는 죽은 고양이를 은희에게 갖다 주었어요. 은희는 고양이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뒷곁에 잘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은희가 열심히 물을 주자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황금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옛날 옛적에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나무꾼이 살았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계암나무 아래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무꾼 머리 위로 계암 하나가 뚝 떨어졌죠. 우와, 굉장히 큰 계암이다.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나무를 하던 나무꾼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오, 저기 빈집이 있네. 나무꾼은 빈집으로 들어가 어두운 광야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드런드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커다란 노랫소리에 살짝 밖을 내다보니 도깨비들이 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춤을 추며 놀던 도깨비들이 이번에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때마다 금덩이와 은덩이가 쏟아졌지요. 한참을 구경하던 나무꾼은 배가 고팠어요. 마침 아까 주운 계암이 생각나 입에 넣고 깨물었지요. 딱! 계암 깨지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도깨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이 무너지려나 봐. 어서 도망치자. 어떤 도깨비는 급하게 도망치느라 방망이를 두고 갔어요. 나무꾼은 날이 밝자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나무꾼은 도깨비 방망이 덕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부자가 나무꾼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졸랐지요. 나무꾼은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욕심쟁이 부자도 계암 하나를 들고 도깨비 집으로 찾아갔어요. 욕심쟁이 부자는 빈집 광에 자리를 잡고 한숨 잤어요. 밤이 깊어지자
나무꾼의 말대로 도깨비들이 잔뜩 몰려왔지요. 욕심쟁이 부자도 얼른 계암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도망칠 줄 알았던 도깨비들이 오히려 무서운 얼굴을 하고 광으로 왔어요. 그리고 욕심쟁이 부자에게 소리쳤지요. 우리 도깨비 방망이를 훔쳐간 놈이구나. 어디 혼 좀 나봐라. 길쭉해져라. 뚝딱. 욕심쟁이 부자의 몸이 갑자기 뱀처럼 길쭉해졌어요. 욕심쟁이 부자는 길쭉해진 몸으로 울면서 집에 돌아갔답니다. 숫장수의 요술 부채. 옛날에 부자로 살고 싶은 숫장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숫장수는 집 앞에서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주었어요. 이건 분명히 신령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이왕이면 돈과 쌀을 주시지 쓸모없는 부채를 주실 게 뭐람? 숫장수는 투덜거리며 빨간 부채를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코가 점점 커져서 코끝이 땅에 닿는 게 아니겠어요? 큰일 났다. 이를 어쩌지? 놀란 숫장수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붙여보았어요. 그러자 길어졌던 코가 원래대로 다시 줄었지요. 이제 보니 이것이 요술 부채로구나. 이 부채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는걸. 숫장수는 요술 부채로 돈 벌 궁리를 했어요. 숫장수는 부자 영감님의 환갑잔치에 가서 술에 취한 영감님에게 몰래 빨간 부채를 붙였지요. 부자 영감님의 코가 길어지자 영감님은 펄쩍 뛰었어요. 내 코가 왜 이래? 누가 내 코를 좀 고쳐주시오.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숫장수는 아무도 몰래 파란 부채를 붙였어요. 코가 다시 줄어들자 영감님은 숫장수에게 고맙다며 큰 돈을 주었지요. 우와, 돈 벌기 쉽다. 숫장수는 신이 났어요. 집에 돌아온 숫장수는 갑자기 코가 얼마나 길어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자꾸 했지요. 그랬더니 코가 끝없이 길어져 하늘나라까지 닿았어요. 이번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볼까? 숫장수의 욕심도 끝없이 자라났지요. 옥황상제는 숫장수의 코가 하늘까지 올라오자 이렇게 명령했어요. 저걸 묶어라. 숫장수는 놀라서 파란 부채를 붙였어요. 코는 순식간에 줄어들어 숫장수의 몸이 하늘까지 올라갔지요. 저걸 풀어버려라. 묶였던 코가 갑자기 풀리자 숫장수는 땅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콩쥐와 꽃신. 옛날 마음씨고 온 콩쥐가 살았어요. 콩쥐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아들이셨어요. 새 어머니와 동생 팥쥐는 몹시 심술궂었어요. 새 어머니는 힘든 집안일은 모두 콩쥐에게 시켰어요. 콩쥐는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말없이 다 했어요. 콩쥐가 사는 마을에 새 원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마을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새어머니는 콩쥐가 잔치에 오는 것이 싫었어요. 콩쥐야, 너는 뒷산 자갈밭을 다 갈아놓고 항아리에 물도 가득 채운 뒤 잔치에 오너라. 하지만 뒷산 자갈밭은 너무 넓었어요. 일주일이 걸려도 다 못할 거야.
잔치에 갈 희망이 없어진 콩쥐가 자갈밭을 울면서 갈고 있었어요. 그때 커다란 황소가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지요. 공주야, 울지 마. 내가 밭을 다 갈아줄게. 정말이세요? 고맙습니다, 황소님. 콩쥐는 황소의 도움으로 자갈밭을 금방 다 갈았어요. 이번에는 부엌으로 와서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항아리 밑으로 물이 줄줄 새어나왔지요. 이런, 항아리 구멍이 났네. 이를 어쩌지? 이때 커다란 두꺼비가 엉금엉금 기어왔어요. 콩쥐야, 구멍 뚫린 곳을 내가 막을 테니 물을 채우렴. 콩쥐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워, 두꺼비야. 항아리에 물도 다 채운 콩쥐는 잔치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어요. 콩쥐야, 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보낸 선녀란다. 이걸 입고 잔치에 가렴. 하면서 콩쥐에게 노랑 저고리와 다홍치마 꽃신을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콩쥐는 무척 기뻐서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선녀가 준 옷으로 잘 차려입고 꽃신을 신고 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급히 달려가다가 앞에서 오던 가마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꽃신 한 짝이 벗겨져 버렸죠. 콩쥐는 부끄러워 얼른 달아났어요. 마침 가마에 타고 있던 원님의 아드님이 꽃신을 주었어요. 이 꽃신의 임자를 찾아오너라. 꽃신을 신은 콩쥐의 뒷모습이 참 고와서 도련님은 콩쥐를 꼭 찾고 싶었어요. 꽃신의 주인을 찾아온 마을을 다니던 포졸들이 콩쥐의 집에도 왔어요. 팥쥐가 꽃신을 신어봤지만 발이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콩쥐가 꽃신을 신었어요. 아무에게도 맞지 않던 꽃신이 콩쥐가 신자 신기하게도 꼭 맞았어요. 콩쥐를 찾아온 도련님은 그동안 콩쥐에게 있었던 일을 다 들었어요. 도련님은 콩쥐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반했어요. 하늘이 도와 당신같이 착한 아가씨를 만난 것 같소. 나와 혼인해 주시오. 도련님과 콩쥐는 혼인을 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